안녕하세요. 오늘은 PT 반엄 150년 전 부자 반엄이 들려주는 부의 황금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책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의 황금률 2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기 분수에 맞는 원칙을 세운 뒤 그에 따라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2페이지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한 다음에 소액의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요. 그것에 이자를 붙이거나 현명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는 성공의 토대가 건강이라고 나와요. 술과 담배는 해롭다라고 나오고요. 57페이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주위에도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 불행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신이 선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과 끈기 하나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든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 자기 일을 이해하려면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합니다. 근면한 성질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일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유익한 경험이 된다고 해요.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분야를 완전히 통달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굉장한 부자죠. 로스차일드의 금원 중에 신중하라 그리고 대담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길 때는 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로스차일드의 또 다른 금원 중에는 운이 나쁜 사람이나 장소와는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든 하는 족족 실패하기만 한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나 결점을 분명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사장이 되었다면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72페이지에는 훌륭한 고용인을 얻었다면 때마다 합리적인 임금 인상을 계속 해줘가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는 내 자리에서 최고가 되자 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에 맞는 삶을 산다면 실패 따위의 단어가 당신의 인생에 끼어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으로 일해서 반만 일하고도 2배의 결과를 이끌어내라. 체계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그 체계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에스터 하우스가 뉴욕 최고의 호텔을 표방하면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호텔의 경영주는 웨이터 6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호텔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어느 날 웨이터 하나가 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마침 구두 닦기를
우연히 마주친 그 경영주는 구두닦이에게 얼굴과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경영주는 그에게 우리 호텔에서는 모두가 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네. 신사분들에게 우선 수프 한 그릇씩을 갖다 드리게. 그리고 손님들이 수프를 다 드신 후에 무얼 더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게 라고 말을 했고요. 아, 훌륭한 체계네요. 다 이해했어요. 라고 구두닦이가 대답했어요. 곧 손님들이 들어왔고 웨이터들은 수프 접시를 날랐다고 해요. 그런데 구두닦이가 시중을 들기로 한 신사 중 한 사람은 수프를 다 먹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수프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수프를 먹지 않은 신사가 구두닦이에게 웨이터, 이 접시를 치우고 생선 요리를 갖다 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순간 구두닦이는 경영주가 신신당부했던 체계를 떠올리고는 수프를 다 드시기 전까지는 갖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체계를 고수하다 보면 이렇게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92페이지를 볼게요. 정규 사업 외의 투자를 조심하라. 자기 사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모든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해요. 돈이 많다면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한 사업,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하되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몽땅 잃고 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자, 가족의 부탁이라도 어음에 이설을 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해요. 그냥 줘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돈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신문을 읽어라 라고 나오는데요. 책이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라면 신문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는 광고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알려야지 돈을 번다고 해요. 꾸준하게 활발한 광고 활동을 떨치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114페이지를 보면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라. 호의가 호의를 낳는다 라고 나오는데요. 최소 가격에 괜찮은 질의 물건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백종원 씨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성공을 거둔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7페이지에는 정직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122페이지에는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라고 나와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꿈꾸라. 끊임없이 일을 바꾸면 곤경에 처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분야, 자기 일에 씨를 뿌리고 가꾸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는 사업 기밀이나 수익, 나의 소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더욱 입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신용만 잃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PT 반엄이 들려주는 부의 황금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